독일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그 위상이 요즘 크게 흔들리고 있죠. 100년 넘게 세계를 호령하던 독일이 이제는 한국의 삼성 없이는 차 한 대도 제대로 못 만드는 처지입니다.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자동차의 두뇌와 심장까지 삼성이 장악하며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독일은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나라입니다. 칼 벤츠가 세 바퀴 자동차를 처음 굴렸을 때부터 독일은 기계공학의 신이었습니다. 엔진의 정밀함과 묵직한 안정감은 독일 차만의 전유물이었죠. 독일 엔지니어들은 자동차는 결국 기계이며 엔진이 심장이고 변속기가 근육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생각은 100년 동안 틀린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차를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를 얼마나 알겠냐며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에요.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변하고 있고 말이죠. 예전에는 엔진 출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똑똑한지가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독일 차의 자존심이 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비웃던 삼성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때 독일 차들은 엔진실에만 틀어박혀 있었고요. 실제로 폭스바겐은 최근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에 신차 출시를 1년 넘게 연기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만 수조 원에 달해요. 독일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코딩을 해봐도 IT 기업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겁니다. 기계 설계 도면만 보던 사람들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해하려니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겠죠. 결국 그들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못하겠으니 도와달라며 손을 내민 곳이 바로 삼성전자이죠. 독일이 무력하게 무너진 배경에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있었습니다. 기계공학 시대에는 정해진 설계도대로 만드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소프트웨어는 달라요. 사용자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진화해야 하죠. 독일 기업들이 결제를 올리는 동안 삼성은 이미 새로운 칩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속도전에서 독일은 이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독일 브랜드들조차 삼성의 기술 없이는 미래를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독일 차가 부품사를 골라 쓰던 갑의 위치였다면 이제는 삼성의 반도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처지였죠.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의 존재감은 절대적이죠.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독일 제조업은 이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런 독일의 고민을 일찍이 내다본 삼성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시장에 발을 들인 건 2017년의 일입니다. 당시 삼성이 8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오디오 전문 기업 하만을 인수하자 세상은 깜짝 놀랐죠. 사람들은 삼성이 왜 뜬금없이 스피커 회사를 사느냐고 의아해했지만 그건 삼성의 아주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하만은 단순한 오디오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내부 정보를 보여주는 인포테인먼트 시장의 절대 강자였거든요. 삼성이 가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과 하만이 쌓아온 자동차용 네트워크가 만나자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삼성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두뇌인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죠. 이 칩 하나가 자동차의 눈과 귀 그리고 모든 생각을 담당하며 차량 전체를 통제하는 핵심 부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우디의 최신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똑똑한 머리는 더 이상 독일산이 아닙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만든 최첨단 반도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독일 자동차의 상징과도 같은 아우디가 삼성의 칩 없이는 차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부품 공급의 문제를 넘어 자동차 산업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완성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큰 소리를 치던 갑의 위치였고 부품을 대는 회사는 을의 위치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어 삼성이 칩을 안 주면 독일의 명차 공장들도 멈춰서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MW의 회장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이재용 회장에게 배터리 좀 더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은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독일의 경영진들이 줄을 서서 삼성의 결단을 기다리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의 가치가 엔진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성능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삼성이 이렇게 자동차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비결은 바로 초격차 기술력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쌓은 수많은 경험을 자동차라는 새로운 무대로 고스란히 옮겨왔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사들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속도로 신기술을 쏟아내며 독일 기업들의 추격 의지를 꺾어버린 셈입니다. 이처럼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를 지닌 삼성은 이제 독일차의 심장과 뇌를 동시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독일산이지 알맹이는 한국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신형차들을 보면 계기판부터 조수석까지 거대한 화면으로 덮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화려한 올레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삼성은 이미 독보적인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벤츠의 최고급 모델인 S클래스의 대시보드를 꽉 채우는 화면이 바로 삼성의 작품이죠.
독일이 자랑하던 장인 정신은 정밀한 기계를 만드는 데는 훌륭한 무기였어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오히려 그 꼼꼼함이 변화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엔진 소리 하나를 다듬는데 수천억 원을 쏟아부는 동안 세상은 이미 소리 없이 달리는 전기차와 인공지능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엔진실에 틀어박혀 있을 때 삼성을 비롯한 정보기술 강자들은 이미 자동차의 정의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독일 자동차는 삼성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요. 그들은 변화의 신호를 무시했고 우리 방식이 최고라는 오만에 빠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죠. 반면에 삼성은 반도체 하나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자동차라는 거대한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 10년 넘게 칼을 갈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권력 이동인 셈이고요. 앞으로 다가올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는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해질 것이죠. 지금의 내연기관차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교한 연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영역은 기계공학의 정점인 독일 브랜드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어요. 과거에는 엔진의 실린더가 몇 개인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초당 몇 조 번의 연산을 수행하느냐가 승패를 가르죠. 실제로 시장 전문가들은 독일 자동차 산업이 제2의 노키아가 될 수도 있다는 무거운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1위였던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무시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역사를 기억하시죠. 독일차 역시 엔진이라는 영광에 매몰되어 소프트웨어라는 미래를 놓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튼튼한 차체를 만드는 기술은 여전히 훌륭하지만 똑똑한 머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명확한 것이죠. 최근 독일 내부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벤츠의 엔진 구조가 아니라 삼성의 코딩을 배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 기둥이었던 자동차 산업이 통째로 흔들리자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죠. 이제는 위기설을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이죠. 삼성이 주도하는 반도체 생태계에 편입되지 못하면 그 어떤 명차도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게 될 뿐이죠. 이런 변화는 투자 시장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더 이상 엔진 효율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진 기업에 돈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 차가 삼성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뀐 결과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기름을 넣고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지능형 로봇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먼저 읽고 준비한 삼성은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설계도 자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유럽 제조사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뒤늦게 삼성의 문을 두드리며 협력을 구하고 있지만 벌어진 기술 격차를 메우기엔 시간이 부족해 보여요. 이제는 독일의 명차가 아니라 삼성의 플랫폼 위에서 굴러가는 이동수단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이동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큰 기회로 다가와요. 한국 기술력이 세계 표준을 만들고 독일을 압도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성과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죠. 삼성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왔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하며 변화를 시도한 결과예요. 자동차라는 거대한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 정말 치밀한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단순히 부품 몇 개를 파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만 인수는 거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삼성은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될 것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꾸준히 펼쳤죠. 독일 엔지니어들이 엔진의 회전질감이나 배기음에만 집착하고 있을 때였고요. 삼성은 자동차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어떻게 처리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자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역을 구축했죠. 이제는 그 노력이 빛을 발하며 전 세계 독일 명차들의 내부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억은 달콤하지만 때로는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되기도 하죠. 독일 자동차 업계가 겪고 있는 고통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가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변화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배워야 해요. 지금 당장 잘 나간다고 해서 안주하는 순간 위기는 소리 없이 시작되는 법이죠. 삼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세대의 자동차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새로운 전쟁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독일차를 이긴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빌리티의 미래를 선점하려 노력하고 있죠. 이런 끊임없는 위기의식이 지금의 초격차를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파도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 100년 전통의 명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법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며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보상이고요.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설계 도면을 붙잡고 씨름할 때 삼성의 개발자들은 코드를 짰습니다. 기계의 시대가 가고 데이터의 시대가 왔음을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죠. 이런 통찰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역전극은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자동차가 기름 냄새 풍기는 기계가 아니라 진화하는 유기체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읽는 눈이 결국 기업의 운명을 가른 것이죠. 삼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잡아챈 것이고요. 하지만 삼성은 승리에 만족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죠. 독일 자동차 회사들을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성이 앞에 나타난 진짜 적수들은 바로 IT 생태계를 지배하는 애플과 구글 같은 거대 공룡들이죠. 이들은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전쟁터가 도로 위로 옮겨가고 있는 셈입니다. 애플카나 구글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미래 자동차들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 그 자체입니다. 삼성은 이들과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죠. 과거에는 엔진의 마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삼성은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인력을 채용하며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제조 능력은 이미 세계 1위지만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도 1위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죠. 이런 위기의식이 삼성의 가장 무서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안주하는 순간 독일 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대 후반에 펼쳐질 미래 자동차 시장은 이동수단을 파는 곳이 아니고요.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을 지배하는 플랫폼 전쟁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삼성은 여기서 밀리면 미래의 주도권을 통째로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죠. 그래서 삼성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차량용 인공지능 비서와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순간 차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삼성의 기술로 채우려 합니다.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는 모든 과정이 삼성의 기술 위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삼성이 그리는 진정한 자동차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차의 몰락을 보며 삼성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강자였던 노키아나 벤츠가 왜 고전하고 있는지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기술의 오만함과 변화에 대한 둔감함이었습니다. 삼성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객사의 요구가 있기 전에도 먼저 미래 기술을 제안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있었기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먼저 삼성으로 찾아오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하청업체로 취급받던 부품사가 이제는 설계 단계부터 함께하는 핵심 파트너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승리라고 봐야 합니다. 삼성이 가진 기술이 자동차의 표준이 되는 시대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자동차 전쟁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은 승리하기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는 삼각편대를 견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선점하려는 그들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이런 변화의 흐름에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차까지 가세하며 거대한 미래 모빌리티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도로 위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해졌고요. LG는 이미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조명 기술 등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한국 기업들의 협업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독일 자동차들이 부품사들을 하청업체로 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죠. 이제 전 세계 부자들은 독일의 묵직한 엔진 소리가 아니라 한국의 첨단 기술에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각별 마크가 부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차 안에서 누리는 디지털 경험이 더 중요해졌고요. 자율주행 기술이 선사하는 안락함과 화려한 화면이 명차의 기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죠. 과거 독일 엔지니어들이 한국 자동차를 보며 코웃음을 치던 시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들이 한국의 배터리와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고요. 기술의 주도권이 기계에서 전자로 넘어가면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유명 자동차 전문지들은 연일 한국 기술의 경이로움을 보도하고 있죠. 독일 브랜드들이 신차 출시를 미루며 구전할 때 한국은 매달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전은 독일의 경직된 문화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이지요. 세상의 모든 부가 한국의 기술이 담긴 자동차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성공이 영원한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점이죠. 독일차의 몰락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겸손함과 위기의식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 방식만 고집하다가는 언제든 제2의 노키아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삼성과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지금도 밤낮 없이 혁신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독일의 거대 제국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며 다음 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고민해야 하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기술을 흉내내는 추격자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걷는 길이 역사가 되는 선도자의 위치에 섰죠. 이제 독일차가 삼성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은 단순히 기업 간의 대결이 아니라 시대의 패러다임이 이동했음을 알리는 역사적 신호탄이죠. 기계에서 데이터로 권력이 넘어갔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기름을 넣고 다니는 기계가 아니라 진화하는 전자기기라고 정의해야 하죠.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100년 전통의 벤츠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 삼성과 독일차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해요. 첫째는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히지 말라는 점이죠. 독일차의 장인 정신은 훌륭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 되었죠. 둘째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삼성이 승기를 잡은 건 자기들이 잘하는 반도체를 자동차에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언제나 위기감을 잃지 말고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는 사실. 삼성은 지금도 이 위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하며 인공지능이라는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노키아라는 회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거대 기업도 스마트폰이라는 변화를 무시하다가 불과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지금 독일 자동차 업계가 제2의 노키아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 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경제의 도약을 이끌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을 냉정하게 둘러보시길 바라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러 직접 가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시대로 바뀐 지 이미 오래되었고요. 자동차 산업도 이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고요.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개인도 기업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죠.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는 자에게 이 위기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안목을 넓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